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의 고대의 아주 유명한 도시 사마르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고대 도시죠. 여기서 이제 많은 옛날 중앙아시아 세력들이 발흥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뭐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티무르 제국,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국들,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의 유명한 이런 그 국가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많이 발행이 된 도시죠. 그래서 여기는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게 여기 이제 그 카스피해가 있고 아라레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실크로드의 종착지인 텐산 산맥이 있고 타클라마칸 사막이 이제 이쪽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이제 텐산 산맥이 있고 해서 이제 그 실크로드 이쪽 중국이나 이쪽에서 이제 몽골이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그 실크로드 이제 당나라의 이제 장안에서부터 출발하는 실크로드가 이제 쭉 와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쪽에 있는 그쪽에 이제 두낭이라든가 이쪽을 지나서 이제 이제 사막지대를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막혀 있는데 이 북쪽으로 이제 텐산 산맥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와서 일로 해서 상당히 이제 험악한 지역,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가 텐산 산맥 이쪽이 이제 험악한 지역이죠.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데 여기는 이제 간신히 넘어와서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오아시스 도스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사마르칸트죠. 사마르칸트하고 요 옆에는 이제 부하라 유명하죠. 그래서 요쪽이 이제 비옥한 땅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티무르 제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오스만 튀르크, 그다음에 셀주크 투르크, 이런 오스만 제국 이런 제국들이 발흥한 곳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가 이제 옛날에 고대 도시가 많이 발달이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대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5개국이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이쪽에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이제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키르기스탄이 있죠. 그래서 5개를 중앙아시아 5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키르기스탄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넘어와서 실크로드가 끝나는 이제 지점에 이쪽에서 이제 실크로드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이제 카스피하고 흑해 이제 남쪽으로 쭉 가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쭉 가서 이제 저쪽에 이제 터키 쪽이라든가 흑해 이쪽까지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이제 흑해 북쪽에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아조프해 이런 쪽까지 이제 실크로드가 연결이 돼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배를 이용을 해서 흑해를 통해서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든가 다르다나네스 해협을 통과를 해서 지중해로 넘어가면서 유럽 쪽으로 이제 물자라든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실크로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이제 이쪽에 이제 당나라의 장안에서도 출발을 해서 이제 그런 코스로 해서 이제 실크로드가 진행이 돼 있고 지금은 이제 무역로는 이제 당나라의 장안까지는 이제 저쪽 러시아의 저쪽 동쪽에 연해주 쪽에 있는 하바롭스키라든가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시베리아 열차가 출발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실크로드의 전체적인 길이 되겠습니다. 이 사마르칸트가 지금 오아시스 지대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 카스피해가 있고 이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의 90%가 사막입니다. 이게 거의 다 사막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지하 자원이 많아요. 이 나라는. 그래서 지하 자원 때문에 좀 이 중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어떻든 사막이 90%를 차지를 하는 엄청난 사막지대고 이 사막지대와 여기 이제 텐산 산맥이라든가 이쪽에는 또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막이 있고 이쪽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사막의 중간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가 사마르칸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이제 여기 이제 고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인구는 100만 명이고 여기 사마르칸트의 사마르는 바위라는 뜻이고 칸트라는 말은 이제 요새 도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지가 되겠고 이곳에 이제 재령산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위치를 하고 사람은 이제 우즈베키스인이 이제 많이 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타지키스탄에 이제 타지크인,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이제 러시아가 북쪽에 있으니까 러시아인, 유대인들이 여기에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동이란계 유목민과
그러니까 이란 쪽, 이란에 가깝죠. 동일한 게 유목민과 원시 티르크인들이 오아시스 도시로 여기를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경이면 이제 아마 주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설 때죠. 그때 이제 그때쯤에 중국에서는 이제 고대 국가가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라가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600년까지 하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또는 상나라로 그러죠. 그게 이제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가 있었죠. 그래서 한 600년간 이제 하나라가 있었고, 근데 기원전 1046년에 이제 주나라가 들어서죠. 그래서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주나라가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주문공, 주무공 이런 사람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태공이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죠. 주나라 건국에. 그래서 이제 주나라가 이제 1046년에 섰는데 이게 서주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기원전 한 710년경에 주나라가 건국한 지 한 200년 조금 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서쪽에 있는 오랑캐 서융이 이제 공격을 해와서 주나라가 이제 그때 수도 있던 호경에서부터 동쪽으로 낙양으로 쫓겨납니다. 이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호경이 이제 지금의 장안이죠. 거기가 이제 원래 이제 서주의 수도였는데 이제 동쪽에 이제 낙읍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동주 시대가 열린 거죠. 그 동주 시대가 이제 기원전 770년부터 열려서 기원전 한 250년까지 거의 한 450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동주 시대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주나라의 황제가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형식상의 황제이긴 하지만은 전국에 이제 그 각각의 나라들 군웅들이 활발하는 시대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는 중국이 여러 개 나라로 쪼개져서 춘추 5패 뭐 전국 7홍 뭐 이렇게 해서 뭐 연나라 뭐 진나라 뭐 초나라 뭐 오나라 월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주나라가 힘이 약했대요. 어떻든 그 서주가 들었을 때인 기원전 1046년경 요때쯤에 여기 이제 그 동이란계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되고 여기 이제 흑해고 카스피해가 되겠죠. 되겠고 이제 요 흑해 흑해 밑에가 바로 이제 요쪽에 이제 그 이라크 뭐 이란 요 파르티아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이 이제 이란 쪽에서도 이제 동쪽에 있는 이란 얘네들과 원시 티르크인들은 여기 흑해 북쪽하고 카스피해 북쪽에서 발흥한 백인계 유목민족이 티르크계입니다. 이 티르크계 사람들하고 이란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사마르칸트 지역이죠. 사마르칸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구디니아 뭐 이런 소구드인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그때 기원전 1000년경에 이제 도시를 만든 게 이제 사마르칸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소구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그드어로 말하면은 요새라든가 도시라는 뜻이 되겠으면서 실크로드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기원전 4세기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한 게 기원전 뭐 320년, 330년 뭐 요 정도니까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쳐들어왔죠. 그 알렉산더가 이제 인도까지 이제 쳐들어왔을 때 여기 인도로 가는 길목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도가 되겠죠. 인도가 있고 이쪽에 이란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바로 이제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바로 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그 사마르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에서 이쪽으로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인도를 공격했을 때 여기에 대응을 했다. 소구대인들이 이 소구대인들은 큰 윤곽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스키타이족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키타이족이 이제 이 북쪽에 카스피아와 흑해, 그다음에 여기 아라레가 되겠죠. 요 북쪽에서 발행했던 유목 민족, 그다음에 이제 철기 마차를 이용한 민족이 스키타이가 되겠습니다. 이 스키타이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스키타이족이 되겠고 스키타이족에서 이제 여기 우랄족이 또 여기 우랄 산맥이 있죠. 여기 이제 카스피에서 이게 북쪽으로 저 북해 쪽으로 쭉 뻗는 게 이제 우랄 산맥이 되는데 우랄족이 여기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족이 또 여기 있고, 투르크족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스키타이의 일부에 이제 소그디아,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게 이제 박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카스피아와 아라레 사이에 있는 게 호라즘 제국이 있고, 이쪽에 이제 호라산이 있고, 이쪽에 이제 호라즘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르티아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제 이란 계통이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당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동로마 제국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발흥한 민족이 스키타이족이고, 소구도 유목 민족이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을 아리안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목민인 월지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에 이제 대월지 아니면 월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대월지, 사마르칸트가 대월지, 월지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어디 있던 애들이니까 원래는 이쪽에 몽골 고원이라든가, 이쪽에 동쪽에 몽골 고원이라든가, 이쪽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요쪽에 있었던 옛날에 흉노족들, 서기 그 전에 서기 1세기라든가 요때 이제 흉노족이 이제 당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히죠. 한나라를 괴롭히죠. 한나라. 그래서 한나라 기원전 104년 요때 이제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의 무제가 고조선의 고조선을 침공을 하죠. 그래서 고조선의 위만조선을 이제 멸망을 시키죠. 마지막에 왕조인 위만조선을 멸망을 시키죠. 그게 이제 기원전 108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할 때, 그때 이제 한무제가 또 흉노를 공격을 하죠. 아무튼 그 전부터 해서 흉노족이 끊임없이 중국의 한나라 아니면은 중국을 이제 계속 괴롭힌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을 하고, 목념 장군을 시켜서 만리장성을 쌓은 것도 북방에 있는 이 흉노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흉노족이 이제 강성해가면서 이제 중국 본토를 계속 괴롭혔죠. 북쪽에서부터. 이 흉노족의 근본도 얘네들도 이제 투르크 계통입니다. 이쪽에서부터 발흥했던 애들이에요. 이쪽에 투르크 계통의 애들이 이제 이 동쪽으로 와서 이제 흉노족이 된 거고, 얘들이 이제 몽골 고원 쪽에서 이제 유목민족으로 이제 크게 군사적으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흉노가 엄청나게 강해서 중국의 한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흉노족들이 결국에는 한나라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중국이 한나라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다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 와서 이제 월지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월지를 세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 월지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월지라는 나라가 이 당시에 이제 당나라가 계속해서 고구려를 괴롭히죠. 그래서 고구려 한나라, 당나라 계속 이제 고구려를 괴롭히죠. 그래서 고구려를 괴롭힐 때 고구려에서는 이 중국의 한나라와 당나라와 계속 적대 관계 싸우죠. 싸울 때 이제 후방 쪽에서 자기 편이 있으면 좋으니까 고구려가 이쪽에 대월주국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해서 얘네들하고 이제 대월제하고 어떤 협력 관계, 동맹 관계를 맺으면은 이 당나라와 수나라를 양쪽에서 이제 협공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제 친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소구디아, 이 월지 이쪽을 이제 방문을 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신도 벽화도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구디아가 여기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이쪽을 트란스 옥시아나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중심이면서 스키타이 유목민들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6세기,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부터 해서 기원 후까지 한나라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초기에도 이제 계속해서 흉노족들이 이제 강성을 했죠. 그래서 흉노족이 이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이제 당나라가 되면서는 이제 이쪽에는 이제 돌골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돌골 제국이 들어서면서 돌골 제국이 이제 동돌골, 서돌골로 나눠지면서 당나라하고 계속 이제 적대 관계를 유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8세기에는 이제 8세기라는 거는 이제
무함마드가 그 이슬람을 창시를 한 게 서기 뭐 600, 뭐 10년, 20년 뭐 요당시 이제 뭐 이슬람을 창시를 하고 이제 서기 620년 경부터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슬람이 강성해지면서 서기 700년 경에는 이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 북부하고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이제 그 스페인,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 쪽,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동 지방 전부 다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까지 이제 이슬람이 이제 세력을 뻗치면서 한 서기 700년 경에는 이제 광대한 지역을 이슬람이 이제 그 지배를 하게 되고 영향을 행사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미 이제 이슬람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쪽에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사마르칸트까지도 왔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다 튀르크화했다니까 이슬람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칼리프 정권,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제 최고 수장이 이제 칼리프죠. 그 칼리프 정권, 11개 민족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 이쪽에 이제 부하라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사마르칸트가 되겠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탈라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죠. 타슈켄트고 이제 이쪽에 이제 탈라스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이 탈라스가 바로 당나라의 고선지 장군이 이쪽 티르크 쪽하고 이제 전쟁을 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고선지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는 졌지만은 그 당나라의 제지 문화, 종이 만드는 문화가 이쪽 서방 쪽에 이제 이슬람을 통해서 전달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이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부하라, 사마르칸트, 탈라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바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쪽에는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왼쪽에는 이제 이란이 있는 거죠. 이란이 이제 지금 이제 옛날에는 이제 페르시아, 파르티아 뭐 이런 식으로 불렀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 이란이 있고, 바로 이 이란 바로 이제 서쪽으로는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이죠.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있고, 이제 이 강변에 이제 유명한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가 있고, 그다음에 크테시폰이 있죠. 그 크테시폰이 이제 옛날에 페르시아의 수도, 여기 수사도 있지만,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이곳을 점령을 하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아라비아 반도의 이쪽 홍해 쪽에 이제 이슬람의 시조인 무함마드의 성지 메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나가 있죠. 메디나로 이제 메카에서 태어난 무함마드가 이제 메디나로 이제 갔다가 다시 메카로 돌아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슬람이 이제 반응을 한 거고, 여기는 이집트 카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마야 왕조는 이제 이쪽 시리아 쪽에서 이제 반응을 한 이슬람 왕조죠. 이슬람 왕조가 처음에 무함마드가 이쪽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우마야 왕조가 이제 몇백 년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쪽을 다 지배를 하죠. 이 우마야 왕조는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기본이 발행이 되었고, 우마야 왕조 뒤를 이은 이슬람 왕조가 이제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는 이거 이라크의 여기 바그다드에서 이제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쪽을 계속해서 이슬람이 이제 계속 통치를 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정복한 곳이 이제 서기 600년부터 630년까지 한 이 정도 아라비아 반도 쪽을 다 이제 무함마드가 정복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정통 칼리프라는 거는 이제 우마야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정통 칼리프라는 것은 이제 무함마드의 이제 혈연들이 시작했던 것이 632년부터 660년까지 30년 동안 또 진행을 하면서 이슬람 세력을 펼쳤는데, 이때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미 이쪽 이집트와 북부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라크하고 시리아, 여기 그냥 팔레스타인도 있겠죠. 팔레스타인에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런 게 다 있죠. 요르단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 일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라크, 이란까지도 다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제 정복을 한 게 630년부터 660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은 이슬람의 통치는 이제 우마야 왕조가 돼 있죠. 우마야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기존의 혈연 관계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칼리프, 능력 있는 수장, 능력 있는 술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왕조를 유지를 하면서 무함마드의 혈연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무함마드의 혈연에서 벗어나고 통치를 한 이슬람이 이제 우마이야 왕조인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660년부터 한 750년까지 거의 한 100년 동안 하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서 스페인까지 들어가서 스페인의 이제 코르도바에 이제 또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중심지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이쪽에 뭐 알제리라든가 모로코, 뭐 그다음에 이쪽에 그 튀니지, 이쪽을 이제 다 리비아 이쪽을 다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세력을 넓혔다.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우마이야 왕조가 이쪽으로도 넓혔지만은 이쪽으로도 넓혀가지고 이쪽에 있는 중앙아시아까지도 쳐들어간 게 660년부터 750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기까지 이제 다 우마이야 왕조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마이야 왕조 뒤를 이어서 된 것이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이제 750년, 서기 750년부터 1258년 몽골족한테 멸망할 때까지, 몽골족이 이제 1250년대 발흥을 하죠. 이때까지 거의 한 500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이슬람 왕조를 한 것이 아바스 왕조고, 아바스 왕조가 여기 이제 바그다드를 근거로 했습니다. 아바스 왕조 때는 이쪽에 그 스페인 쪽을 이쪽은 이제 상실을 하죠. 이쪽은 상실을 하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계속 아바스 왕조가 유지를 했다. 이슬람 제국을 유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오아시스 도시인 이 사마르칸트 쪽에 712년에,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가 660년부터 750년까지 100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그 중간 정도인 712년경에 우마이야 왕조의 쿠타이바 이분 무슬림의 아랍 연합군이 이쪽을 쳐들어온 거죠. 이것을 점령을 하고 티르크인들과 여기에 이제 살고 있던 티르크 사람들 아니면 소구드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우마이야 왕조는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아바스 왕조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통치를 계속 받으면서 이쪽 중앙아시아가 전부 이슬람화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부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죠. 무슬림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르칸트의 그 시내 중심가에는 레기스탄 광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이고 실크로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러 세력들이 탐내고 여기서 발흥도 하고 이쪽을 또 침입해 오기도 하면서 여기서 상당히 많은 히스토리 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란 쪽에 있던 이슬람 왕조인 사만 왕조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카라한 왕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호라즘의 샤 왕조의 지배를 계속해서 이란 쪽에 지배를 받으면서 튀르크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59년에 세계 최초의 제지 공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해지 10세기경에 이제 몽골족이 침입하기 전에 이슬람 사만 왕조의 지배에서부터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60년경에 당역사서, 신당서, 서역전에 보면은 강국, 여기를 이제 강국이라고 부르거나 쌀말건 아니면 쌀말근 이렇게 부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세기 전반 1250년경에 몽골족이 침입을 해서 몽골족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쪽을 특히 다스린 것이 차가타이 항국의 우즈베키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몽골 제국이 이제 전 세계 영토를 확보를 하면서 몽골 제국이 여기 이제 원나라가 들어섰죠.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몽골 제국의 수도는 카라코롬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몽골 고원에 있는 카라코롬이 되겠고, 이쪽에 이제 대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북경입니다. 북경. 중국의 북경이 돼서 이제 원나라가 이제 북경 쪽에 이제 수도를 정하죠. 수도를 이전해서 여기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고대 수도, 그러니까 뭐 옛날에 진시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라든가 이때 수도가 이제 시안 장안이 되겠고, 항저우는 여기 이제 상해 바로 밑에 항저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트남은 그 당시에 이제 대월이라고도 부르고, 베트남 중앙부에는 이제 참파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 인도가 있고, 인도까지는 이제 몽골이 먹지를 못했죠. 동남아시아하고 인도를 뺀 나머지를 이제 몽골족이 다 먹었는데, 이쪽은 이제 원나라가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흑해, 카스피아, 아라레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아라레가 요쪽이 이제 요 아라레 요 동쪽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있는 거죠. 중앙아시아 5개국이 있는 것을 다스린 것이 이제 차가타이 한국이 되겠고, 그 위에는 이제 오고타이 한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 요쪽에 이제
흑해 북쪽이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에 키예프가 있고 이 키예프 북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게 이제 킵차크 강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중동 지방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이란, 그다음에 바그다드가 있는 이라크,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리아,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터키까지 여기를 이제 다스리던 것이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그가 다스린 것이 여기가 일한국이 됐습니다. 몽골 제국이 이렇게 5개에 나눠져서 각각 통치를 한 것이 전 세계를 통치를 한 것이 거의 200년, 300년 동안 전 세계를 통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사마르칸트 쪽이 이제 땅의 지역이 아주 교통 요지면서 실크로드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14세기,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 몽골 제국이 1250년까지, 1300년, 뭐, 요때까지 이제 엄청나게 세력을 펼치다가, 몽골 제국이 이제 세력이 약해지면서, 티무르가 여기에다가 수도를 정하면서 티무르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티무르 제국이 이제 이 사마르칸트를 이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티무르 제국이 이제 발흥을 해서 티무르 밑으로 이제 쳐내려오면서 여기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이슬라마바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인도의 북쪽에 있는 지금 인도의 수도 뉴델리까지도 이제 티무르 제국이 이제 지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란의 여기 이스파한까지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의 이제 바그다드, 그다음에 이제 터키 쪽의 앙카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여기 이제 카카스 산국이 있죠. 이 카카스 산국이 이제 이쪽 바닷가에 있는 게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게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이제 바로 요 북쪽에 있는 게 이제 조지아, 옛날에 그루지아죠. 그래서 여기 이제 카카스 산국, 요까지도 다 티무르 제국이 다 먹죠. 그다음에 이제 요 북쪽은 이제 러시아 땅인데, 이제 러시아도 이제 일부를 이제 티무르 제국이 이 정도를 이제 상당히 방대한 영토를 지배를 했다. 티무르가 했으면서. 그래서 티무르 제국의 수도로서 사마르칸트가 있었던 게 한 80년 동안 이제 티무르 제국의 수도가 돼 있었죠.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그 아름다운 사원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전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은 나한테 항복한 사람은 용서해 준다. 하지만은 티무르는 항복을 해도 모두 다 자신에게 모두 죽인다. 이렇게 돼서 이제 티무르가 더 잔인한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세기 이제 1500년경이죠. 이때 티르크의 우즈베키인이 이제 부하라 한국이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르칸트 옆에 이제 부하라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티무르 제국이 이제 14세기에 이제 들어섰다가 이제 한 100년, 200년 동안 이제 있다가 이제 티무르 제국이 이제 쇠퇴해버리죠. 티무르 제국이 쇠퇴하면서는 이쪽에 이제 각각의 이제 칸국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부하라 칸국, 무슨 칸국 이런 들었는데, 요 부하라 칸국이 이제 사마르칸트 이쪽에 있는 부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상당히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쪽 사마르칸트까지도 지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배를 한 게, 이 사람들은 다 우즈베크인들이고, 이 트르크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가 되면서는 이제 여기 러시아가, 바로 위에 러시아가, 막강한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19세기 중엽부터 1850년부터는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란계, 이쪽에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트르크 계통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소구드 등의 유목민들이 섞여 사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아무튼 아랄의 바로 남쪽인데, 이 북쪽에는 카자흐스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이제 이쪽에는 이제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이제 타지키스탄이 있고, 남쪽에는 이쪽에는 이제 이쪽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죠. 투르크메니스탄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에 볼만한 도시는 수도는 여기 이쪽에 타슈켄트가 되겠습니다. 타슈켄트가 되어 있고, 사마르칸트, 부하라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낮에는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기후가 되겠습니다. 이 수도 타슈켄트에서 기차를 타면은 사마르칸트는 2시간이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도 안 오고 매우 건조한 곳이 바로 사마르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